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캄 대 바이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함캄이 무게 중심을 낮추는 상황에서는 수비 성적이 좋다. 보데클림트를 1대0으로 잡거나 브란과 몰데 같은 상위권 팀들도 멀티골을 허용하지 않은 전력이다. 다만 이는 함캄이 라인이 급격하게 내려간 상황에서는 수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데서 기인한다.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정교하게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롱킥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잦다. 이어서 바이킹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매우 전적이 좋고 함캄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다. 매끄럽게 중원에서의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바이킹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물론 지난 대결 같이 3대0 수준의 스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대결에서도 박스 안에서 나온 골은 하나뿐이었고 함캄의 낮은 라인의 견고함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바이킹이 대체적으로 점유를 잡을 수 있는 하위 전력과의 대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다만 함캄이 무게 중심을 낮추는 상황에서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라서 바이킹이 점유를 통해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바이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레드릭스타 대 오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드릭스타는 오슬로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다. 프레데릭스타드의 경우는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재미를 크게 보지는 못하는 전력이다. 특히 오슬로가 원정에서 실리를 챙기는 상황에서는 상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데클림트 같은 전력을 상대로도 지지 않고 비등비등한 흐름을 유지했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것으로 본다. 이어서 오슬로는 원정에서 극도로 강하다. 아무래도 홈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할 상황이 잦은데 이 상황보다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을 찌르는 식의 운영에 더 능한 감이 있다. 물론 오슬로가 현재 7골을 넣고 있는 주포 누네즈의 이탈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결정력에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자원이라서 오슬로가 상당히 골을 기록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는 있다. 오슬로가 원정에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에 강한 편이다. 프레데릭스타드도 상대가 공격적으로 조금 올라와주는 상황을 더욱 선호하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오슬로의 누네즈가 없는 상황이라면 역습 한 방의 효율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램스고드 대 SK브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램스고드는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대신 전체적인 3백의 수비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브란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비기면서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결국 스트램스고드세가 공격에서의 창조성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브란이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순간을 노리는 역습 정도는 기대의 여지가 있다. 이어서 브란은 1위 보데클림트를 공격적인 스탯에서 압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박스 타격 능력과 슈팅 생성이 좋다. 다만 찬스 미스에 있어서도 1위라는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득점력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18개나 17개의 슈팅을 기록을 해도 골대를 족족 빗나가니 내용에 비해서 득점력이 잘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브란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많은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경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물론 스트램스고드세도 창조성보다는 기동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잦아 확실한 역습에서의 찬스를 살리는 능력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경기 SK브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사릅스보르그 대 산네피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릅스보르가 대체로 상대가 공격성을 띠면서 배후를 내주는 상황에서는 강점을 잘 드러내는 편이었다. 상대가 꼴찌지만 원정에서도 박스 안을 내주지 않겠다고 나서는 템백 유형은 아니라서
사릅스보르그가 꽤 득점력에서의 희망은 가져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대진은 홈팀이 우세한 흐름을 잘 가져가는 편으로 이대진에서 홈에서 진 케이스는 12년 전이 마지막이다. 이어서 사네피오르의 딜레마가 크다. 사릅스보르그를 상대로는 라인을 낮추는 것으로 가야만 희망이 있는데 사네피오르는 전체적으로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공격력이 더 올라가는 편이다. 때문에 사릅스보르그 상대로도 플랜 A를 구축하려다가 오히려 철퇴를 맞는 상황이 잦은 전력이다. 최근 상대 홈에서는 2경기에서 8골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다. 대체로 이대진은 홈에서의 전력이 우세한 흐름을 자주 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사네피오르가 꼴찌지만 오히려 점유를 가져가는 공격적인 성향에 가깝다는 것이 포인트다. 대체적으로 사릅스보르그가 이를 이용해서 배후를 노리는 식으로 재미를 자주 봤던 케이스이고 이것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기 사릅스보르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크리스티안수 대 릴레스트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티안수는 전체적으로 역습 성향을 띠는 편이나 공격진에서 대체적으로 측면을 경유하는 윙어들의 포인트 생산력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홈에서는 대체적으로 강한 편이기는 한데 보데클림트에게 패한 것만 제외하면 홈패배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역습을 가다가 끊기는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문제가 꽤 큰 편으로 아예 원정에서의 템백을 시도하는 듯한 트롬세를 상대로만 무실점을 기록한 정도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저격하는 역습 상황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정도는 된다. 이어서 릴레스트롬이 대체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에서의 평균적인 점유도 51%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공 양상을 잘 가져간다. 다만 파이널 서드에서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위주라서 마지막에 가서 정교함이 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원정에서의 조심스러운 운영이 실점 양을 줄이고 있고 득점력에서도 홈, 원정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장점이다. 전체적으로 릴레스트롬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파이널 서드에서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상대를 확실하게 타격하는 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크리스티안순이 실점률이 홈에서도 꽤 높은 편이기는 해서 홈에서의 기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언하기에는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로젠보리 대 트롬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젠보리는 전체적으로 공을 잡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문제는 꽤 높은 라인을 커버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역습 상황에서의 약점을 크게 드러낸다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지공 상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해서 간결하게 상대를 공략하는 헤더 형국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트롬세가 적어도 원정에서의 비비기 능력에 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이어서 트롬세는 골을 못 넣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수비를 우선시하는 성향이다. 7경기에서 8실점이지만 바이킹과 보데클림트에게 6골을 허용한 것을 빼면 실점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대체적으로 트롬세가 원정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코어는 1대0 승리인데 실제로 최근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원정에서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인 트롬세다. 로젠보리가 공을 잡고 가는 상황임에도 답답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로젠보리가 점유를 통해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홈의 이점을 가진 로젠보리가 근소하게나마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다. 이번 경기 로젠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